지우야, 넌 절대 이 진실을 알면 안 돼. 왜요? 언니, 왜 나만 모르고 살아야 해요? 내가 이 가족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로 남길 바라세요?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해. 이 진실을 알면 내 인생이 무너질 거야.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죠? 언니? 내 부모님이 죽었고, 내가 평생 찾던 가족이 이렇게 엉망인데, 그걸 숨기라고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야. 누군가가 그들을 죽였어. 뭐라고요? 누가 그런 짓을?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그리움 속에서 28년을 보낸다면 다시 만났을 때 기쁨만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 재회 뒤에 감춰진 끔찍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평범한 두 자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린 시절 강제로 헤어진 쌍둥이 자매가 운명처럼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은 기쁨보다는 고통의 시작이었죠. 왜냐하면 한 자매가 평생 숨겨온 비밀이 둘의 관계를 흔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들은 서로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진실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까요? 끝까지 귀 기울여 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 깊숙이 파고들 겁니다. 지금부터 두 자매의 운명을 뒤흔드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서울의 가을은 언제나 차분한 아름다움을 품고 있었다. 도시를 감싸는 낙엽의 향기와 부드러운 바람은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충동을 일으켰다. 하지만 지혜에게 그런 낭만은 그림의 떡일 뿐이었다. 그녀는 오늘도 자신의 작업실에서 디자인 스케치를 고치느라 바빴다. 화려한 커리어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듯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엔 언제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스쳐 지나갔다. 왜 이렇게도 불안한 걸까? 지혜는 펜을 내려놓고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빌딩 숲 너머로 때로 흐릿하게 보이는 남산타워, 그리고 먼발치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그녀를 다시 과거로 끌어당겼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또다시 어렸을 적 희미한 기억들이 떠올랐다. 어린 소녀 둘이 손을 꼭 잡고 어둠 속을 달리던 밤. 그녀는 그중 한 소녀였다. 어딘가 멀리서 울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 갑작스러운 충격, 그리고 그 뒤로 모든 것이 새하얗게 변해버렸다. 기억은 늘 여기서 끊겼다. 그리고 그 기억 뒤에 무엇이 있는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날 지혜는 평소와 다르게 조금 일찍 작업을 마치고 공항으로 향했다. 해외 출장을 떠나는 동료를 배웅하기 위해 잠깐 들를 예정이었다. 인천공항은 언제나 분주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이별이 교차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한 사람과 마주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죄송합니다. 누군가 그녀와 부딪혔다. 그녀는 몸을 돌려본 순간 깜짝 놀랐다. 앞에 서 있는 여자는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혹시 그 여자는 잠시 멍하니 지혜를 바라보더니 곧 울음을 터뜨렸다. 혹시 이름이 지혜씨 아닌가요? 제발 그렇다고 말해주세요. 지혜는 당황했지만 이상한 감정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피어올랐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졌다. 작은 반달 모양의 펜던트가 손끝에 느껴졌다. 그리고 그녀는 상대방의 목걸이에서도 같은 펜던트를 발견했다. 왜 나와 같은 목걸이를? 난 지우예요. 당신의 동생이에요. 그 순간 지혜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너무나 많은 생각들이 그녀를 짓눌렀다. 28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미안하지만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우는 당황한 눈빛으로 지혜를 바라봤다. 저는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목걸이를 주셨어요. 그리고 언젠가 언니를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이 목걸이가 그 증거예요. 지혜는 뒷걸음질치며 말 없이 고개를 흔들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난 그런 기억 없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지우는 그녀를 붙잡았다. 제발요?
우리 같이 검사를 받아요. 내가 틀렸다면 그때 포기할게요. 지혜는 결국 지우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은 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다. 진짜 네가 내 동생일 수도 있겠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희망이 피어올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깊은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다. 결과가 나온 날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받아들었다. 일치합니다. 두 사람은 자매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지혜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지혜는 차마 그녀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28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우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언니, 이제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아요. 지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표정은 마냥 밝지 않았다. 그녀는 결코 지우가 알면 안 되는 진실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우야, 네가 이 진실을 알게 되면 날 용서할 수 있을까?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지혜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지우는 온종일 웃음을 멈추지 못했지만 지혜는 기쁨보다는 불안이 앞섰다. 두 자매가 다시 만난 순간 과거에 묻어둔 비밀이 언젠가 터져나올 것임을 지혜는 직감하고 있었다. 언니, 이제 우리 같이 살면 안 될까?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일이야. 지우는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그녀는 언니와 함께 보낼 미래를 계획하며 한껏 들떠 있었다. 하지만 지혜는 회피하듯 고개를 저었다. 아직 시간이 필요해, 지우야. 갑자기 이렇게 모든 걸 바꿀 순 없어. 우리 조금 천천히 가자. 지우는 살짝 실망했지만 이해하려 애썼다. 그녀에게 언니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으니까.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지혜가 애써 거리를 두는 이유는 단지 시간이 필요해서가 아니었다. 그날 밤 지혜는 또다시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녀는 28년 전 그날로 돌아갔다. 비 내리는 어두운 도로, 부모님의 비명, 그리고 차 안에서 들리던 한 남자의 목소리. 이 아이들을 처리하면 모든 게 끝날 것이다. 지혜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입엔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거실로 나가 물을 마시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직은 말할 수 없어. 지우가 이걸 알면 날 미워하게 될 거야. 지혜는 다시 한번 과거의 비밀을 떠올렸다. 그녀가 기억하는 마지막 장면은 그녀와 지우가 부모님의 채 타고 있었다는 것. 그때 나타난 검은 차가 그들을 뒤쫓았고 결국 사고가 났다. 지혜는 가까스로 차 밖으로 기어 나왔지만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한 남자의 얼굴을 보았다. 그 남자가 바로 지금의 양아버지 박 회장이었다. 다음 날 지우는 지혜에게 부모님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말했다. 언니,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어? 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어릴 때부터 늘 그리워했는데. 지혜는 잠시 침묵했다. 우리 부모님은 아주 따뜻한 분들이었어. 엄마는 노래를 좋아하셨고 아빠는 항상 우리를 웃게 해주셨어. 그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랬구나. 엄마가 나한테 언니랑 항상 함께 해야 한다고 했던 기억이 나. 언니랑 같이 있으면 난 괜찮을 것 같아. 지혜는 애써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지우를 위해 이 진실을 끝까지 숨겨야 한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과거는 항상 언젠가 되돌아오고야 만다는 것을. 며칠 후 지혜는 회사에서 퇴근하던 중 낯익은 검은 차를 발견했다. 그 차는 그녀를 따라오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가슴은 요동쳤다. 차 안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박 회장이었다. 지혜야, 여기서 너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구나. 박 회장은 평소와 같은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지혜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냉혹함을 알고 있었다. 왜 여기에 계세요?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 회장은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다. 네가 그 아이를 만났다고 들었다. 내가 경고하지 않았니? 과거를 파헤치면 네어와 그녀 둘 다 안전하지 않을 거라고. 지혜는 그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지우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녀를 건드리지 마세요. 박 회장은 미소를 거두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려면 네가 조용히 있어야겠지. 네 비밀을 지키고 싶다면, 그리고 네 동생을 지키고 싶다면 더 이상 나를 자극하지 마라. 지혜는 그의 말에 굳어버렸다. 그녀는 지우를 위해 모든 걸 참기로 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혜와 지우의 재회는 기쁨의 시작이자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이었다. 지우는 부모님의 진실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었고 지혜는 그것을 막으려 했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점점 더 많은 위협과 비밀이 다가오고 있었다. 지혜는 결심했다. 그녀는 박 회장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야 했고 지우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내놓을 준비를 해야 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어. 그녀는 혼잣말하며 마음을 굳혔다. 지혜와 지우가 앞으로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 그리고 그들이 가족으로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지, 그들의 이야기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지혜는 며칠 동안 극도의 불안에 시달렸다. 박 회장의 경고는 그녀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녀는 더 이상 지우와의 관계를 회피할 수 없음을 느꼈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기엔 여전히 두려움이 앞섰다. 반면 지우는 언니와의 시간이 행복하기만 했다. 그녀는 어릴 적 잃어버린 가족을 찾은 기쁨에 매일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언니, 이번 주말에 부모님 묘를 찾으러 갈 수 있을까? 지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아는 한도 내에서 부모님이 묻힌 곳을 수소문하고 있었다. 지혜는 한순간 당황했다. 부모님의 묘? 그녀는 부모님이 묻힌 장소를 알고 있었지만 박 회장이 자신을 통해 조작한 묘비의 비밀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지우야, 묘를 찾는 건 좋지만 지금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 아마도 더 준비된 상태에서 가야 하지 않을까? 지혜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을 돌렸다. 지우는 의아해하며 물었다. 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날 밤, 지우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언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그녀는 혼자 박 회장이 살고 있는 저택의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신문 기사와 부동산 기록을 뒤지며 박 회장의 과거를 추적하던 중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박 회장이 우리 부모님의 비즈니스 파트너였다고? 그런데 왜 이런 기사가 전혀 없지? 지우는 박 회장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회사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기사를 발견했다. 사건은 교통사고로 종결되었지만 지우는 그 배경에 뭔가 더 깊은 음모가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언니에게 알려야 한다고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지혜를 찾아가 말했다. 언니, 나 할 말 있어. 왜 박어 회장이 우리 부모님과 관련된 사람이었는지 말해줄 수 있어? 지혜는 순간적으로 멈칫했다. 그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건 오래된 이야기야. 지금 다시 꺼내는 건 무의미해. 하지만 지우는 단호했다. 언니, 나한테 숨기지 마. 이건 우리 가족에 관한 일이야. 지혜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좋아. 너에게 말할게. 하지만 이걸 들으면 네가 더 괴로울지도 몰라. 그녀는 처음으로 박 회장이 부모님의 죽음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지우는 충격을 받은 듯 보였지만 이내 강한 눈빛을 보였다. 그럼 더더욱 알아봐야겠어. 언니가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난 물러서지 않을 거야. 지우가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하자 박 회장은 이를 눈치챘다. 그의 사람들은 지우를 감시하며 그녀의 움직임을 보고했다. 박 회장은 조용히 말을 꺼냈다. 그 아이가 내 과거를 들추려 한다면 내가 먼저 손을 써야겠군. 그는 지우를 협박하기 위해 그녀가 일하고 있는 음악 학교에 접근했다. 학교의 후원자로 위장한 그는 지우의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녀를 압박했다. 지우는 학교에서 이상한 소문을 듣기 시작했다. 네가 잘못하면 이 학교에 피해가 갈 거란다 라는 은근한 경고가 그녀의 귀에 들어왔다. 그러나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이겨낼 수 있어.
그녀는 언니에게 말했다. 하지만 이 상황은 두 자매의 관계에 갈등을 가져왔다. 지혜는 지우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를 설득했다. 지우야, 제발 멈춰.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박 회장은 쉽게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야. 네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해. 지우는 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언니는 늘 나를 보호하려고 하지만 나는 이제 아이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어. 박 회장은 지우를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 위협의 강도를 높였다. 그는 지우가 찾아낸 증거를 빼앗으려 했고 지우의 가까운 친구들에게까지 손을 뻗쳤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박 회장의 잘못이 드러날 단서를 남기게 되었다. 지우는 그 단서를 지혜에게 가져가며 말했다.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 이걸로 경찰에 가자. 지혜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갈등했다. 이걸로 끝날 것 같아. 박 회장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지우는 확신에 차 있었다. 언니, 우리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 해. 지우와 지혜는 마침내 모든 용기를 내어 박 회장의 비밀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경찰에 증거를 넘기기 전 그들은 부모님의 죽음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를 더 찾기 위해 과거의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한편 박 회장은 그들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지우를 납치하려고 계획했다. 그의 계획은 간단했다. 지우를 억류하고 그녀가 가진 모든 증거를 압수한 뒤 그녀와 지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지우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부모님의 묘지를 찾으러 가던 날이었다. 그녀는 묘비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느끼고 숨겨진 서류가 그 근처에 묻혀 있다는 단서를 발견했다. 하지만 그 순간 검은 차가 그녀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박 회장의 부하들이 지우를 에워쌌다. 넌 여기서 멈춰야 한다, 지우야. 박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끝까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아무리 날 위협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박 회장은 비웃으며 말했다. 네 부모님처럼 되길 원하진 않겠지. 그 순간 멀리서 지혜가 나타났다. 그녀는 박 회장에게 총을 겨눈 채 소리쳤다. 이제 끝이야, 박 회장. 그만둬. 박 회장은 웃음을 멈추고 지혜를 바라보았다. 네가 날 배신하다니. 배은망덕한 아이로구나. 지혜는 손을 떨며 말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을 파괴했어. 이제 당신이 벌을 받을 차례야. 지혜와 지우는 그 자리를 빠져나와 디텍티브 강에게 증거를 넘겼다. 박 회장은 그들의 방역을 예상하지 못했고 결정적인 증거로 인해 경찰에 체포되었다.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면서 박 회장이 부모님을 죽이고 재산을 갈취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밝혀졌다. 하지만 박 회장은 체포되기 직전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야. 너희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상상이나 해봤나. 지혜는 박 회장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동안 자신을 길러준 사람이지만 그가 저지른 죄악을 용서할 수는 없었다. 박 회장이 체포된 뒤 두 자매는 부모님의 묘지 앞에서 함께 서 있었다. 지우는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아빠, 이제야 우리가 당신들을 위한 정의를 찾았어요. 지혜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우야, 이제 우리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부모님도 그걸 원하실 거야. 두 사람은 함께 묘지에 꽃을 올리고 서로를 꼭 안았다. 지혜는 비로소 자신이 지우를 위해 모든 걸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다. 몇 달 후, 지우는 음악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그녀의 이름은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다. 지혜는 자신의 디자인 브랜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다. 두 사람은 여전히 힘든 날도 있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나아갔다. 그리고 매년 부모님의 기일에는 함께 묘지를 찾아가 다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할 거야. 진실은 그들을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두 자매는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때로는 진실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죠.
오늘의 이야기는 그 무엇보다도 진실과 용기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혜와 지우 두 자매는 아픔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내며 결국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희생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가족이란 진실을 마주할 용기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주는 힘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 진실이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두렵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을 마주하는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랑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겠죠. 이제 지혜와 지우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우리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느낀 것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여러분도 잊고 있던 진실과 용기를 떠올릴 시간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또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지 기대해 주세요.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